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진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안테나로 전파를 사방으로 전달하고 있죠. 안테나에서의 전파 발생 원리가 무엇냐면요, 안테나의 수신 원리와 반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파의 발생 원리와 수신 원리, 전자기파를 막는 차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기와 자기현상은 전하에 의합니다. 전하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정지한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기장에 의해서 또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는 어떨까요? 즉, 전하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일 때는 주변에 정지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정지한 전기장이 발생하고, 또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는 또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전하가 속도가 변하면서 움직이는 가속도 운동을 하거나 전류를 변할 때는요, 전하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공간을 통해 함께 퍼져나가는데 이걸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죠. 직선 도선이 위아래에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전기장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형성이 되고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기장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도선 내부에 있는 전하는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전류에 의해 도선 주위의 시계 방향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시계 방향의 동심원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요. 그러니까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을 때 이제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이런 동심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직선 도선 윗부분이 마이너스 극이고 아랫부분이 플러스 극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즉 이 그림과 반대인 경우죠.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겠고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겠죠. 자기장의 방향, 여기 그림에서는 시계 방향이었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선 도선 위아래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면은 전기장은 위아래로 이제 방향이 계속 바뀌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림은요, 이게 조금 자세하게, 이게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각각 위아래로 진동할 때 생기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겁니다. 전기장 방향은 전하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기장 방향은 전하의 이동 방향, 전류의 방향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하의 이동 방향, 즉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줘서 전하를 가속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도선에 교류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교류가 뭐죠? 이게 상식으로 알고 있죠? 이제 전류의 방향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바뀌는 게 바로 교류 전류죠. 그와 반대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게 직류 전류고요. 네, 가전기기나 전자기기 이런 제품의 뒤쪽을 보면은 220V 60Hz라는 문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압은 220V를 사용하고 전자기기나 가전기기에 입력되는 교류전기 주파수는 60Hz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220V 전압에 1초에 60번 진동하는 교류전기를 사용해야 제품이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60Hz 대신에 60Hz라고 표시된 전자제품도 심심치 않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주파수가 50Hz인 교류전기와 60Hz인 교류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고요. 직류 전류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전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주파수가 60Hz인 교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한미일이 아닌 다른 데도 60Hz를 쓰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50Hz인 교류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전기가 그 교류 전기가 1초에 50번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지,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가전제품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사용하면은 전자제품이 고장이 잘 났습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취재 영상, 카메라 영상을 보면은요, 그냥 야외에서 이제 찍은 거는 모르겠는데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가끔씩 화면이 막 깜빡깜빡거리거나 얼룩덜룩한 경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 셔터 속도를 제대로 이제 거기에 교류 전기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국내에서는 60Hz 전기를 사용하고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무리 없이 그게 사용했는데, 이 셔터 속도를 바꾸지 않고 60분의 1초를 바꾸지 않고 유럽에 가서 그대로 사용하면은요, 50Hz인 교류 전기에 맞춰서 셔터 속도가 50분의 1초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이제 전기의 진동수 50Hz와 셔터 속도 60분의 1초 요 사이에 이게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이제 화면이 좀 얼룩덜룩하게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와는 달리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전류를 직류 전류라고 하잖아요. 전하를 가속 운동시키는, 즉 전류의 방향을 계속 바꿔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교류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외에도 전기 방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전선 사이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요, 두 전선 사이에 방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전자가 가속 운동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죠. 1887년 헤르츠라는 과학자는요, 그림과 같은 유도 코일로 고전압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전자기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고전압으로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전자기파는 공기중으로 퍼져나가죠. 공기중으로 퍼져나간 전자기파는 공진기라는 안테나에 검출돼서 공진기에서 전기 방전이 또 일어납니다. 전자기파는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하겠죠. 우리가 뭐 방송 들을 때 안테나가 있어야 듣잖아요. 안테나 없는 경우 뭐 전자기기, 뭐 휴대폰, 뭐 라디오, 여기 안테나 없이도 듣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기기 안에 안테나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안테나를 어떤 걸로 만드느냐 하냐면요, 재질이 금속이면은 안테나가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라디오로 음악을 들어야 할 때 이제 잡음이 심하면은 주파수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라디오에 붙어있는 안테나를 길게 뽑거나 했거든요. 네, 안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구리선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고 아니면은 이제 쇠젓가락을 갖다 붙이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금속이기 때문에요, 안테나 구실을 이제 그럭저럭 한 거죠. 전파가 안테나에 도착하면 안테나는 전기장 속에 이제 놓이게 되겠죠. 만약 전기장이 아래 방향으로 걸리면 금속 안테나 속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윗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곧이어 이제 전기장이 윗방향으로 바뀌면은요, 금속 안테나에 있는 전자는 또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전파가 진동하면 그에 따라 안테나 속 전자도 위아래로 진동하면서요,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교류 전류를 증폭기로 증폭하면은 전파에 실린 여러가지 신호를 수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안테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그림에서처럼 수직으로 세워진 안테나는 안테나를 중심으로 360도로 전파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경우, 그런데 전기장이 좌우로 진동하는 경우 수직으로 세워진 안테나는 이제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이제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를 수신할 수가 있는데, 전기장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그런 전파는 수신할 수가 없는 거죠. 좌우로 진동하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누운 안테나가 필요할 겁니다. 또 수직으로 세워진 안테나는 안테나 위에서 전해지는 전파를 또 수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전해지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공중파 방송을 듣거나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깨끗한 음질이나 화질을 수신하려면은 안테나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당연한 소리겠죠. 하지만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이렇게 잘 수신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전파를, 외부에서 오는 전파를 차단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때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연장 같은 곳에서 원활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자기파를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죠. 대개는 뭐 이런 거 공연하기 전에 누가 나와서 휴대폰을 꺼 주십시오, 아니면 뭐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데 아예 그냥 방해 전파를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VIP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때는요, 휴대폰 전파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폭발물을 터뜨리는 경우를 그걸 가정해 가지고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행사장 주변에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서 전자기파를 차단하기도 하는 거죠. VIP가 누구냐? Very Important Person인데, 대개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딴 데 가서 뭐 방송이나 어디서 VIP 어쩌고 VIP 하면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외에 있을 때 벼락이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되겠죠. 괜히 그 벼락에 맞서서 벼락 맞으면 큰일 나요. 안전한 장소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차 안에 가만히 있으면요, 안전해요. 이때 라디오로 기상정보를 듣겠다고 라디오를 켜서 안테나를 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위험하겠죠. 안테나를 통해서 번개가 이렇게 안테나로 내려쳐서 벼락에 칠 수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안테나가 그때는 퓨레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차 안에 있으면 벼락이 치고 뭐 천둥 번개 치고 있을 때 왜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건 자동차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체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은요, 전류는 도체 표면으로만 흐르거든요. 그래서 도체 내부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 되는 거죠. 미래의 자동차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은 벼락 칠 때 자동차 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철로 만들어서 거기 자동차가 도체가 되기 때문에 도체 내부인 자동차 내부에서는 안전한데, 만약 자동차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자동차는 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벼락이 칠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보면 알겠죠. 또 엘리베이터 역시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은 도체 내부에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놨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은 역시 도체 내부 안에 있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전기장이 0이 될 겁니다. 전기장이 0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휴대폰 통화가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전기장이 없으니까 전자기파가 이렇게 전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휴대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물론 아주 오랜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뭐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는 휴대폰으로 통화가 안 됐죠. 도체 내부에 있으니까 전자기파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밖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면은 통화가 끊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그걸 또 드라마 소재로 사용해 가지고 그런 이렇게 에피소드로 활용하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휴대폰으로 가능한데요, 그 휴대폰 가능하게 그런 장치, 뭐 쉽게 말해서 안테나겠죠, 이런 거 설치해 뒀습니다.
또 이것을 전자기파 차폐에 응용하기도 하는데요. 전자기파를 차단하려는 것은 하는 것을 금속 상자로 감싸는 거죠. 그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자레인지인데요.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전자기파가 물 분자를 진동시키거든요. 전자기파가 전자레인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를 도체에 이제 금속으로 제작해서 둘러싸는 거죠. 전자레인지 보면 이제 표면이 다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문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금속 철망을 덧대서 전자기파를 차단합니다. 전자기파가 몸에 해로울까요? 안 해로울까요?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대중화하기 시작하면서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유해성도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앞치마처럼 생긴 전자기파 차단 의복을 착용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모니터에 구리철망으로 만든 이제 보안경을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리철망으로 된 보안경은 이제 방금 얘기한 전자레인지 문에 금속 철망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근데 이런 전자기파 차단 제품은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졌고요. 또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지금은 다 LCD 모니터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더더욱 전자기파 차폐 이런 제품을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전자기파 차폐 제품을 찾아보기가 더더욱 힘들어졌죠. 이것은 이제 그림은 CRT 모니터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막기 위해서 이 보안경 있죠? 보안경을 이제 씌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사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기파가 직접 우리 사람 뇌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유해한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특히 뇌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해서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한 제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둥그런 이제 조그만 원형 스티커 같은 게 있어서 그걸 휴대폰에 이렇게 붙이면은 그 스티커 같은 게 이제 전자기파를 흡수한다고도 이게 광고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전파 역시 전자기파라는 소리죠. 전자기파가 있어야만 이제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파 차단 제품, 그 차단 스티커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전자파 차단 제품이 전자파를 차단해 버리면 휴대폰 전파를 차단해서 통화가 안 된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파를 금속 상자로 이제 차단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대형 행사장, 뭐 콘서트, 야외 콘서트나 아니면 야외 행사할 때 있잖아요. 야외 행사하고 있는 걸 거길 전체를 금속 상자로 이렇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덕수궁인데요. 덕수궁에서 만약 콘서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 큰 덕수궁 자체를 다 금속 상자로 이렇게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방해 전파를 쏩니다. 전자파가 테러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어디선가에서 이제 방해 전파를 막 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가게 되면 휴대폰이 통화가 안 돼요. 휴대폰이 불통이 되고 또 휴대폰은 휴대폰대로 계속 기지국 찾느라고 이리저리 전파를 쏘느라고 휴대폰이 이제 뜨거워지죠.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쓰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무슨 행사, 뭐 8.15 광복절 기념 행사, 뭐 3.1절 행사 같은 거 하면 야외에서 나와서 이제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테러하지 못하게 방해 전파를 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하고 또 이를 어떻게 수신하는지 살짝 살펴봤죠. 수신하는 거는 이제 안테나로 이제 수신을 하죠. 이제 수신할
아니라 아예 전자기파를 이제 막기도 하는데, 전자기파를 차폐하는 데에서 어떻게 차폐하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전기와 코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축전기의 전기 용량, 코일의 유도 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교류 전류를 사용한 교류회에서는 코일과 축전기가 어떻게 저항 역할을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